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이제 세계가 완전히 두 개로 갈라졌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이 블록으로, 과거의 동서냉전 시대 때 서구 진영과 동구로 나눠졌듯이 지금도 이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그때 보면 동구에 가까운 중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동맹을 주장했는데, 이제 이것도 통하지 않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쪽에 서라라는 요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맞대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든이 방한 직전에 소말리아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아수라장인 해적의 나라 소말리아에 미국이 재파병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클린턴 때 C급을 해가지고 철군을 시켰죠. 미군이 20여 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그 이후에도 미군이 체면이 있어서 알샤바브라는 테러 단체를 제거하겠다고 갔다가 13년간 주둔하다가 트럼프 때 2020년에 철군을 해서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발을 뺐는데, 이번에 미군이 병력 500명을 소말리아에 보내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맞대결 양상으로 갔고, 미국도 이번 기회에 바이든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강한 미국으로 복귀하겠다. 미국 내부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명확하게 적이냐 동지냐를 가르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를 갖다가 분리하던 시대, 이건 끝이 났고요. 결국은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외교와 동맹과 경제가 하나가 되는 시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장난들을 식자들은 하고 있는데요. 가치 외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가는 것이 가치 외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 중국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은 오늘 보면 경제 위기 없이는 추경을 안 한다고 돈 풀기에 선을 그은 추경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코로나가 재창궐돼야 이제 돈을 풀겠다는데 그 말은 근본적으로 맞지만 우물 안에서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아닌 거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대중들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프랑스에서 극우 극자가 약진을 해서 이 극단적 정치 그룹이 국민의 절반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집단들이 전부 극단적 정치 그룹에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 IPEF.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한국이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나섰어요. 백악관은 아태 지역에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든 방한을 앞두고 반중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있고, 자, 이에 관해서 그저께 박진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화상 통화 상견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왕이가 반중 연대라 불리우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보고 반중 노선에 동참하라고 윤 정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은 외교장관끼리의 상견례 화상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반중 노선 동참, 구체적으로 IPEF 참가를 반대한다고 불쾌감을 내놨습니다. 보통 이 상견례에서는 서로 득담만 주고받고 껄끄러운 이야기가 나와도 발표문에 담지 않는데,
외교적 수사 하나 없이 직격탄을 날리고 중국이 이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한국에 대해서 경고로 메시지를 내기로 작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디커플링과 공급망 차단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디커플링과 공급망 차단은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세계로 파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중국과의 단절을 하라. 디커플링을 언급하고 그리고 중국 주도형 공급망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것이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는 기본적 목적입니다. 자, 윤 정권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IPEF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아마 IPEF에서 빠지게 됐을 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 견제용이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요. 중국이 이 다자 경제기구에 대해서 한국만 찍어가지고 보복을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중국이 점점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행태가 거칠어지고 깡패같이 고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이런 형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식자청은 중국을 달래려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배운 것들이 그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있고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미국이 IPEF를 만들어서 세계 12위권인 한국이 여기에 참가하라고 딱 찍어서 요구를 했고 여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한국의 반도체나 또 한국의 이 각종 미 주요 수출품 등이 아마 파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와 또 기술적인 수준이 들어가는 물품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서 중국하고의 기술이 서로 뒤섞여서 중국이 뺏기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같은 게 뒤섞여 있어서 만약에 한국이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한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삼성이라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이제 미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정권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지 않느냐. 미국은 알죠. 윤석열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삼성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바이든이 2박 3일 방한 일정 마지막 일정으로 아마 평택 미군 기지로 가기 전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미국 주도의 중국 경제를 갖다가 포위하기 위한 경제 기술 공급망에 한국을 넣어라. 그리고 한국을 보고 선택을 하라 하는 그런 미국의 압박일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바이든이 방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장사를 미국하고 할 거냐 중국하고 할 거냐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세계는 진영 대결에서 벗어나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될 바에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Man, I ain't saw the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